대비 검사하겠습니다. 봅시다. 알았어. 또. 이거 없네요. 자, 어떻게 나오고 볼까? 나쁘지 않은데? 처음 한 것치고 나쁘지 않은데? 잘했다. 자, 여기서. 여기 왜 여기가 났어요? 다시 가. 자, 그죠? 치고 검사 봐도 자식아 낙장으로 검사하지 말고. 아니야, 끄내나. 잘했다. 자, 여러분 전에 그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규 수업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정규 수업하면 우리 다다음 주부터 몇십만 원으로 편성된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었지 월요일날,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우리가 최대한 해봐야 이번 2학기 때 또 좀 나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응? 안 그래? 제가 그 월요일날 그때 그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 저기 뭐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다 하면서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렇죠? 부디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시제, 조동사, 법 요 파트에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제가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어법 문제로는 이제 잘 출제가 많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회의 이제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그 출제한 문제를 보시면요, 시제에 관련된 문제 안 나왔어요. 조동사에 관련된 문제 안 나왔고요. 법에서는 그 특수가정법 해갖고 슈드 생략되는 거 있죠. 그거 딱 그거는 이제 어법으로 나올 만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출제하고 나머지는 없었다. 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뭐 수일치나 아니면 뭐 태에 관련된 거 아니면 절 관련 법 아니면 기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다 이런 걸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걸로만 출제를 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거 또 오랜만에 보는 거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다? 무조건 수일치 아니면은 대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의도가 수일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 어떻게 구분한다? 수일치 문제면 뒤에 보어 나오고 대동사 문제면 보어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보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도 포함이 되지만 이 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절도 있고 왓절도 있고 뭐 ing, 투부정사, pp 다 전부 다 가능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R 뒤에 restored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restored는 pp죠, pp. pp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보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슨 문제다? 수일치 문제다. 그럼 수일치 문제니까 뭘 찾으면 돼? 주어 찾으면 그 말이죠. 그렇죠? 자, 문장 주어는 요 놈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until이 나와 있어. until 접속사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land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is란 형태로 써줬다.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2번도 역시나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거든. 근데 얘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유형에다가 두 개에다가 체크하라고 내가 아마 문제에 써놨을 거야. 그래서
동사 관련 어법이긴 하지 당연히 비동사에 밑줄 있으니까. 근데 얘는 기타에도 속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요 녀석에서 결정적인 게 요 recommend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주장하다, 명령하다, 그다음에 요구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또는 권장하다,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런 동사들은 뒤에 대절이 나오고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요 동사 자리에 should의 동사 원형이라는 요 표현과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죠. 특히나 이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풀이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석했을 때 해야 한다라는 해석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 당연히 should가 들어간 건데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더니 오히려 이상한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뭐다? should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녀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상중하 난이도로 나눠서 설명했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recommend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절에 여기에 지금 동사 자리 앞에 should가 생략됐다 또는 생략이 아니라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즉 요 동사 부분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이야. 그래서 자 그럼 해보자면은 Dr. Kim이 대절 이하를 권장했는데 any changes or additions to the document 그 서류상에 어떠한 변화 또는 추가 사항이 메디컬 팀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내져야 한다. 그래서 보내져야 한다.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죠? 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했죠. 따라서 요 녀석 앞에는 should라는 해석과 잘 어울리니까 should가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be를 써줘야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3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문제는 2번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봐봐. 주어가 study거든, study. 이제 연구잖아요, 연구. 근데 suggest는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연구라는 게 뭔가를 제안한다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죠. 연구가 뭔가를 시사해준다. 연구는 뭐를 암시한다. 연구가 뭘 보여준다. 이게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suggest는요. 제안하다의 뜻 자체가 아닌 겁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권장, 유예 동사가 나왔을 때만 그때만 should랑 잘 어울리는 건데 아니 애초에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멘트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했던 이 should가 생략되냐 마냐라는 녀석과는 아예 무관한 거야. 무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hould가 생략된 그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intake 단수형이고요. suggest가 현지시니까 똑같이 현지시에 맞춰서 is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유형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쫙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요. 동사 관련 어법이죠.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앞뒤를 봤을 때 여기를 제외하고 앞뒤를 봐봐. The spinning wheel. 그 다음에 To Europe for the East in the Middle Ages. 여기서 문장 끝났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얘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 시제, 태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in the Middle Ages라는 중세 시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과거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어가 wheel, 단수형이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제대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능동수동을 따져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pinning wheel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도 맞다. 따라서 1번은 문제될 겁니다. 됐어? 이렇게 풀었습니다. 2번 볼게요. 대매 밑줄 쳐져 있어. 사실 대매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문제 의도가 두 개예요. 첫 번째, them 쓸래, 이 쓸래 이런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them 쓸래, themselves 쓸래. 됐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앞부분을 봤을 때 This made it possible for some women to support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them이냐 이시냐 만약에 수일치 문제라면은 앞부분에 갔을 때 단수형 또는 복수형이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요 앞문장이 되는 거겠고요. 복수형으로 쓴다면 some wome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일부 여성들이 그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당연히 누구겠어?
그 자기 자신, 여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for some women이라는 게 의미상 주어거든요. 여기는 투부정사 나왔죠. 의미상 주어 나오고 뒤에 이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 투부정사를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뒤에 나온 요놈이 목적어겠죠. 그럼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녀석이죠. 동일하면 뭘 쓴다? 제2대명사를 쓴다.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themselves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여기 needing이라고 나왔는데 역시나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라고 했지. 지금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because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동사 자리가 맞는지 볼까요? labor 일단 주어 나왔고 동사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 뭐야? was decreased 나왔죠? 시작이 because로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콤마 찾으세요. 콤마. 여기 콤마 나왔지? 이 뒷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볼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됐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was decreased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 주어 있네.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 중간에 있는 게 얘 수식하는 거다. 맨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놈이 얘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즉 동사 자리가 아닌 걸 우리가 확인했어. 동사 자리가 아닌데 ing로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ing는 여러분 알다시피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얘는 뭐다? 수식해야 돼. 이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명사는 아니겠죠. 동명사 명사니까. 따라서 요놈의 문제 의도는 ing냐 pp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팁이 필요합니다. 팁.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어 나오고 need를 쓰면은 보통 need to 동사 원형을 많이 쓰죠.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잖아. 그렇지? 구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need가 동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예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만약에 명사가 나오고 need라는 놈을 활용해서 얘를 수식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수식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동사니까 수식이 안 될 거 아니야. 분사로 바꿔야겠죠? ing로 쓰든 pp로 쓰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저기 문장을 보면은 needing 또는 needed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어인지 아닌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목적어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뭐뭐 하기 위해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해석으로 푸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말할 거지만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는요 언제나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로 먼저 보고 두 번째 해석을 해봐야 된다. 됐어?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수식받는 놈이 labor 노동이잖아.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게 need라는 거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로 하다. need의 뜻이 needed 만약 pp형이 된다면은 필요로 되는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노동이라는 놈 입장에서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 노동은 필요로 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적절하냐? 당연히 필요로 되는 노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needed라는 형태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make favorite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되는 노동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절관련 어법이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완수, 불명 이거 생각하라고 했죠? 어떻게 풀면 돼요? 이렇게 대시 밑줄 쳐져 있으면 앞에서 끊어버리세요. 앞에서 끊어버리고 앞문장까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따라서 보면 됩니다. 자, 주어가 린넨 나왔고요. meeting 동사 나왔고 so inexpensive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따라서 필요한 건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자, 잠깐만 보자. 다시 한번.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뒷부분은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야. 됐어?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people began to regard it 목적어까지 투부정사 나왔고 투부정사의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수식어나 내지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완전한 문장은 얘네랑 자리. 되냐?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뜻은 접속사로서 전혀 쓰임의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게 뭡니까? 소대공문이죠. 소대공. 됐어? 그래서 이 소대공문에서 이 대시 이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접속사라는 점, 두 번째 소대구문이라는 거 이거만 알면 돼요. 됐어?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4번은 문제 될 게 없는 거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하거든. 역시나 절관련어법이니까 앞에서 끊어야 돼. 근데 앞에 뭐가 나왔냐? 명사만 나왔어.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게 잠깐만 앞부분이 이게 완전하다고 봐야 돼? 불완전하다고 봐야 돼? 이러면서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봐봐라. 지금 문장 시작 부분 인트라는 필요 없고요. 부사니까. 여기가 지금 주어가 나왔잖아. 야,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 다음에 당연히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갑자기 위치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동사가 뒤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뭐라고요? 얘가 수식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럼 동사를 찾아봐 뒤에서. which became 하고 나왔는데 became은 얘랑 짝이죠? 뒤로 넘어가서 쭉 보니까 여기 was 찾았네요. 그렇죠? 여기 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이 동사 앞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 which라는 녀석이 알다시피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죠? 뒤에 became이라는 동사만 나왔고 주어가 없고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which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게다가 앞에 사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녀석이니까 which 쓰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다음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의 능동태 대 수동태 여기를 볼 겁니다. 자, 책은요 26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26쪽. 오늘 조금 필기할 게 많을 거예요. 오늘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책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면은 뭐 포스트잇을 쓰던가 뭐 여러분이 알아서 뭐 저기 뭐 스크린노트에 쓰던가 알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요 책 말고 빈 페이지를 좀 띄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쓰는 거는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필기하는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등 기출하고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유닛 5 능동태 대 수동태 있고요. 그 뒤 유닛 6번 있죠.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분사의 능동수동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한 방에 할 거예요. 제가 한 방에. 왜냐면 둘 다 능동과 수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풀이법이 똑같아요. 유닛 5랑 유닛 6이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봐봐. 지금 하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3개로 묶었잖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을요. 근데 여기에서 50%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했었어요. 이 나머지 두 개가 합쳐서 50%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동사 관련 어법은 언제나 어법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이거는 꼭 고등부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부 내신이든 수능이든 토익이든 아니면은 니네가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어법에서 무조건 1순위는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언제나. 자, 그런데 내가 동사 관련 어법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일단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해줘. 언제나.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시제 신경 써라, 수 신경 써라, 해 신경 써라 이런 얘기했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를 써야 돼.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이어서 드렸던 팁이 주로 ing 쓸래 pp 쓸래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도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동사 자리가 맞을 때도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동사 자리가 아닐 때도 태를 신경 쓰네? 그렇잖아. 얘도 결국에 능동 대 수동 태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동사 자리가 맞든 아니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태 관련된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사 관련 어법이 5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태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국에는 동사 관련 어법을 풀 수 있냐 아니냐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법 전체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이 동사 관련 어법 중에서도 특히나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 수능에서는요 매년 안 빠지고 나와요. 출제율 100%입니다. 100%야.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능동과 수동은요 좀 각 잡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능동과 수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이 여태까지 뭐 중등부 때 또 배웠던 개념들이 있겠죠. 그거를 좀 비롯해서 핵심 개념,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드릴 거고,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내신 시간표로 이제 될 거고,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10월 16일인가 그때 시험 시작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학교들은 9월 4일 날부터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가 우리가 이제 내신까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내신 들어갔을 때 항상 니네가 어려운 게 뭐야? 어법이잖아, 어법. 맨날 고질적인 거. 어법상 틀린 거 골라라 해서 맨날 틀리고, 어법상 어색한 거 개수 골라라 해서 맨날 틀리고, 서술형에서 어법상 올바르게 고쳐 쓰라 해서 맨날 틀리고 이러잖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의 50%가 뭐라고요? 태예요, 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것만 잘 익혀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법에서의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제가 제목을요, 능동 vs 수동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개념. 이 능동과 수동이 뭐냐, 이거부터. 자, 능동이라는 녀석이 있고 이제 수동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능동이라는 녀석과 수동이라는 녀석의 결정적인 차이를 먼저 말해줄게요. 자, 능동은요,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쓸게요, 제가. 수동은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부연 설명을 좀 할게. 우리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5개가 있죠. 그 문장의 구조. 우리가 5가지 형식이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1, 2, 3, 4, 5, 6, 7, 5개 있죠. 그럼 잘 봐봐. 능동형은 어떤 거다?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1, 2, 3, 4, 5 형식을 보면 모든 문장에 주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론적으로 모든 문장은 능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수동태는 어떠냐면요,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얘네밖에 없죠. 3, 4, 5 형식.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수동태라는 문장은 3, 4, 5 형식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결론을 짓고 갈 수 있습니다. 됐죠? 즉 반대로 말하면요, 1, 2 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수동태라는 건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내가 책상을 때렸어. 그럼 여기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따져봅시다. 주어는 쌤이죠. 그렇죠?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적어는 책상이죠, 책상. 됐어? 자, 그러면은 주어인 쌤 입장에서 말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책상을 때린다. 이게 뭐라? 능동태라고. 됐어? 다만 이 책상 입장,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보자고. 책상이 로이쌤한테 맞는다. 이게 뭐야? 수동태잖아.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당하는 놈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잖아. 당하는 놈 입장. 근데 당하는 놈이 안 나와. 내가 길을 걸어간다. 당하는 놈이 안 나오잖아. 근데 당하는 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동태를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2 형식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이 1, 2 형식 있죠? 요 1, 2 형식의 요 동사죠, 동사. 요 1, 2 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선생님, 이 자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요, 외우면 굉장히 편해요.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 26쪽에 포인트 11번의 세 번째 박스를 볼래? 세 번째 박스에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냐?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arrive 쭉 나와 있죠. 얘네가 다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전부 다. 이 정도만 외워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이 동사들이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형이 불가능해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 occur라고 해볼게요. occur. 그럼 만약에 occurring, occurred,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보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여기 있고 여기 주어 있어. 이렇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 아니니까 결국에는 ing 슬래 pp 슬래 문제인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야? 얘는 pp. 그러니까 수동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석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얘가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사는요. 그냥 여기 있는 종류 몇 개만 외우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냐? 예를 들어서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 4번 문제 볼래? 옆에 27페이지에 4번 문제 봐봐. occur 슬래 are occurred 슬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그럼 얘가 동사다리거든. 동사다리. 주어가 어디 있어? 그 위에 natural disasters. 얘가 주어잖아. 그렇지? 여기 동사다리지. 그러면 능동과 수동 문제잖아.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근데 are occurred는 뭐야? 수동태가 안 된다고 자동사라서. 그래서 그냥 occur가 정답인 거야. 됐냐? 그러니까 해석 안 하고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동사의 종류만 기억하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팁을 얻었네요. 뭡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개념은 사실 이게 다예요. 능동은 주어 입장에서 말한다. 하는 입장, 행동을 하는 입장. 수동은 목적어, 즉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한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 즉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 이 능수동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제목에 써있죠. 능동 vs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 내는 건 이거밖에 없어. 시험에 내는 건 이거밖에 없어. 능동형 쓸래, 수동형 쓸래. 이게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면 되느냐? 저거를 구별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됐죠? 그래서 능동, 수동, 구분법을 제가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구분법. 이 구분법이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두 가지를 써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미리 쓰자면. 왜냐면 어느 한쪽만 활용했을 때는요 정답률이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해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능수동을 비교하는 게 바로 해석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석을 이용하라는 게 뭐 새삼스럽게 능동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는 거다. 수동은 뭔가가 되는 거다. 뭔가를 당하는 거다. 이거 해석 모르는 사람 있어? 없잖아. 이거 다 알잖아.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을 이용하라고 했을 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포인트를. 뭐냐면요. 바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해석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기대명사 배울 때도 의미상 주어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왜 그때 제가 의미상 주어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었냐면 제기대명사의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아야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둘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거는 얘네가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하는 건데 누가 당하는 건데 그 누가를 찾아야 될 거야. 누가 때린다는 말이 있어 또는 맞는다는 말이 나왔어. 누가 때리는 건데 누가 맞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행동을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행동을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고요. 됐어?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해석은 니네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도 알아.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어? 그러면은 선생님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찾는데요?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동사랑 준동사를 나눠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약에 이건 안 써도 돼. 봐봐. 만약에 주어 나오고 동사 쓸래 아니면 비동사에 PP 쓸래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요 의미상 주어가 누구겠냐? 당연히 주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얘가 의미상 주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찾는 걸 알려드릴게요.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따로 의미상 주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요 O형식 구조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요 자리에 ing 슬랩 pp 슬랩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의미상 주어는 누구냐? 당연히 앞에 있는 목적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알겠죠? 얘가 의미상 주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좀 지울게요 살짝.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ing 슬랩 pp 슬랩도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수식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바로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의미상 주어예요. 제가 분사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분사. 왜냐면 분사의 능동수동이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분사라는 건 형용사죠. 여러분 다시.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나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 꾸며주고 있죠. 두 가지 핵심적인 거 다 했죠. 그렇죠? 근데 분사하면 또 나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그럼 분사구문까지 설명드리자면, 자, 분사구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ing 또는 pp로 시작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분사구문은. 그럼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입니다. 요놈이 의미상 주어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해석을 이용할 때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데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 ing 슬랩 pp 슬랩 나왔어. 어떻게 구분해라?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수식하는 경우는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분사구문 나왔어.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유닛 5에 없고요. 유닛 6에 있거든요. 유닛 6? 유닛 6 31쪽 잠깐 펴봐. 31쪽. 자, 저도 한번 펴볼게요. 31쪽. 31쪽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잡아볼래? 1번 문제. 여기 좀 지워. 이거 지워도 되냐? 여기 좀 지울게. 자, 봐봐. 지금 restricted냐 restricting이냐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유닛 6를 풀고 있으니까 ing 대 pp 문제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우리 그렇게 풀지 말자고 했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자고 우리는 정석대로. 그럼 뒤를 봤을 때 쭉 보니까 여기 was initiated 동사 나왔지. 그렇지? 그럼 여기 policy 주어 나왔지.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네. 뭐라고 했죠? 얘가 수식하는 거다. 됐어? 여기까지 됐지? 동사 자리 아니고. 그럼 ing 대 pp 문제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수식받는 명사 있잖아요. policy. 요 놈이 뭐야? 의미상 주어인 거야. 지금 어떤 거야? 요거예요. 요거. 보여? policy 명사 나오고 restricting 슬래 restricted 슬래 요 문제잖아. 왜냐? 그럼 얘가 기준이라고. 그럼 요 놈이 하는 거면 ing, 요 놈이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하는 거야. 됐냐? policy 정책이라는 게 제한을 거는 거냐, 제한이 당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됐어요? 미리 말하자면 정답은 restricting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제가 해석을 이용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어법을 이용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법이. 자, 어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데일리 테스트 같은 거 해설해 드릴 때 많이 설명드리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능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제가 이 설명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원리를 말해줄게요. 원리를. 자, 지금 쓰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잘 봐봐. 우리가 중딩 때 보통 수동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배우거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주어, 얘가 BPP, 얘가 뭐 by의 목적격 바뀐다 이렇게 배우잖아 보통. 그렇죠? 잘 봐라 얘들아. 여기에 있는 동사는 능동형일까 수동형일까? 어려운 질문인가? 무조건 능동이니까. 수동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수동이야. 비동사의 PP. 이게 수동태예요. 이거 아니면 능동태예요. 됐냐? 자, 그럼 여기 수동태잖아. 근데 뒤를 잘 봐봐.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왔네. 근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그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봐봐. 아까 내가 능수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지? 능동은 주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수동은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했지.
수동을 말하려면은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라고. 그럼 얘가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목적어가 안 남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대의 경우가 있어. 능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거꾸로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이 반대죠, 지금 반대. 이 반대 케이스가 있어. 이건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 이거는요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형식에 따라. 자, 심지어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잘 봐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능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요, 얘들아 몇 형식이야? 능동 뒤에 목적어가 나와. 3, 4, 5형식. 그래서 3, 4, 5형식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거는 1, 2형식이죠. 그렇죠? 1, 2형식. 그렇죠? 자,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줬던 거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 거 몇 형식에서 내가 문장을 바꿨지? 3형식에서 바꿨어요. 3형식에서.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4형식이겠죠. 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니까. 2개가 있어. 그러면은 봐봐라 얘들아.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그러면 4형식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될 때 얘 입장에서 당한다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얘 입장에서 당한다를 말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뭐야 윤서한테 핸드폰을 준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입장이 3개가 나오거든. 주는 능동 입장, 쌤 입장, 받는 윤서의 입장, 그리고 주어지는 핸드폰 입장 3개가 나왔잖아. 내 입장에서 말하면 능동태죠. 내가 휴대폰을 윤서에게 준다. 능동태. 윤서 입장에서 말하면은 쌤한테 핸드폰을 받는다. 수동태. 얘 입장에서 말하면은 얘가 윤서에게 주어진다. 수동태. 됐냐? 그러니까 4형식은 수동태가 2개 나오는 거잖아. 맞죠? 중딩 때 배운 거죠. 그러면 봐봐. 얘를 앞으로 뺐어. 그럼 주어 되고 BPP 되고 바이 목적격 되고 얘 남잖아. 그럼 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오는 건 몇 형식이겠죠? 5형식이겠죠. 됐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개념이라고 썼던 거랑 또 이게 연결된다? 봐라. 모든 문장은 능동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능동태는 1, 2, 3, 4, 5형식이 다 가능하죠. 근데 수동태는 3, 4, 5형식만 가능하죠. 됐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결되는 거.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이 동사가 3형식 동사인지 4형식 동사인지 5형식 동사인지 1형식 동사인지 2형식 동사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됐어? 그래서 제가 좀 팁을 줄게요. 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여기까지만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통 이 2개는요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긴 나오는데 비중이 좀 적어요. 이 2는요. 대부분은 요 3개로 시험을 냅니다. 대부분. 여러분 동사에는 정말 수많은 동사가 있지만 1, 2, 3, 4, 5형식 중에 제일 많은 동사가 3형식 동사예요. 제일 많은 동사가. 그러니까 이걸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거야. 이걸로. 됐어? 능동 뒤에 목적어 온다,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이걸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 어느 정도냐? 약 7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이걸로는. 근데 나머지 30%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 있죠. 즉 1, 2형식 동사일 때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유닛 5에서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었던 단어 있었잖아. 체크해 놓은 거. 그 부분. 그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능동 뒤에 목적어고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여기까지 알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 2가지 경우도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자동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다고 이제 쭉 나와 있었죠. 얘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몇 개 없어요. 얘는. 이 4형식 동사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give라거나 send라거나 tell, ask 뭐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없어요. 되니? 그러니까 요 놈들은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수동태로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수동형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좀 팁을 줄게요. 쟤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얘는 시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법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영작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 잠깐 설명을 할게. 어법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요. 컨시더예요. 컨시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말해줄게.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